귀신이 나오면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집을 흉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흉가라고 하면 집이 방치되어 있거나 허물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흉가에 버젓이 사람이 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딱히 문제 삼지 않거나 집주인이 계속해서 사람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 결과는 절대 좋지만은 않겠죠.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20년 동안 11명의 사람이 죽은 집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흉가로 알려진 기이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대체 그런 집을 왜 가만두었냐고 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저절로 집이 사라지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집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겨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 그 집에서 사람이 죽었던 내용은 저도 어린 시절이라 잘 모릅니다. 하지만 5번째로 사람이 죽어 나왔을 때 그 집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었죠. 당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저는 아주 우연히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종식이라는 친구가 우리 동네에 흉가가 있다고 말했고, 함께 놀던 친구들은 흉가가 뭐냐는 질문부터 시작해 그 집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 벌써 5명이나 사람이 죽었다는 말에 다들 기겁을 함과 동시에 흉가 근처로 놀러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종식이를 따라갔을 때 채 10분도 되지 않아 그 집을 발견했고, 저희 동네에서도 거의 안쪽에 위치한 3층짜리 집을 보게 되었죠. 다같이 그 앞에 서서 집을 둘러봤을 때 오히려 종식이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안에는 사람 소리가 들려왔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평범한 외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하면 이 정도로 평범하게 생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귀신이 나오는데 대체 그 안에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종식이는 그런 저희들의 눈초리에 마치 당연하다는 듯 쳐다보며 이 집이 왜 흉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겠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종식이의 부모님은 이 동네에서만 한평생 살았던 분들입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도 같이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서로 알고 계셨죠. 근데 어머니께서 성인이 되었을 무렵 이 집이 처음 지어지게 되었고, 따지고 보면 거의 20년 가까이 이곳에 집이 있었는데 처음 집이 지어져서부터 이곳에 들어와 사는 세입자들이 꼭 죽었다고 하더군요. 세입자들이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죽는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어리고 죽음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종식이가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했을 때 첫 세입자였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연달아 사망하셨다고 했거든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들을 마치 대단한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게 아닐까 싶었죠. 물론 5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놀라움도 있었지만요. 어린애들은 집단의 분위기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강했고, 다들 종식이가 거짓말한다고 몰아가며 대충 종식이를 놀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뒤따라오던 종식이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소리를 쳤지만 다른 놀거리를 찾았을 때부터는 더 이상 그 주제는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종식이의 말을 믿게 된 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다녀온 이후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부모님과 함께 다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사람이 또 죽었다고 말이죠. 어머니께서는 저희 학교 어머니회에서 활동하고 계셨고, 제 친구들 중 상당수의 어머니들이 어머니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또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워낙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셨고, 저도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나도 갔다 왔다고 말하면서 여쭤봤습니다. 당연하게도 절대로 그 집 근처로 가지 말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더군요. 종식이가 말했던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5명의 사람들이 그 집에서 죽어나갔는데 이게 단순히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총 3층으로 이루어진 집이지만 3층에 집주인이 살고 1, 2층에는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지하에도 한 가구가 살았고요. 즉
총 4가구가 이 집에 살고 있었던 것인데 그간 처음 집이 지어졌을 때 왔던 노부부가 연달아 죽었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이나 있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동네 입구에서 작은 슈퍼를 하던 김씨 아저씨는 그 집에 사는 동안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진 건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답니다. 발가벗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새벽에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을 때려서 경찰서에도 몇 번이나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평소 엄청 사글사글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평이 좋았던 분인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유력한 설이었죠. 또 1층에 살던 어린아이가 급성 백혈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이 소문을 아는 사람들은 그 집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했던 건 그 집 주인들의 행보였죠. 집주인은 5,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저도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총판 일을 꽤 오래 했다고 하더군요. 사업체를 갖고 있었고 그 일이 잘 되는 것인지 집을 지을 정도로 돈이 많았고요. 동네에서도 나름 방귀 좀 끼던 사람들이라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소문을 말하던 사람들도 없었겠죠. 이렇게까지 자세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음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치부되거나 어른들은 그 땅이 흉지라 사람들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을 때 6명이나 더 그 집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섬뜩한 것이었죠. 지하에 혼자 살면서 노가다를 하던 아저씨 한 분이 있었는데 매일 술에 절어 살았지만 어느 순간 집에서 혼자 고독사했습니다. 몇 달간 지하는 비어져 있었지만 새로 세입자가 들어왔고 부모와 아이가 살던 세 가족 중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외에도 1층과 2층에 살던 세입자들이 각각 1명씩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 적어도 그 집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 게 맞을 텐데 참 신기하게도 그 집에는 계속해서 세입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너무나도 싼 월세, 전세금 때문이었고 심지어 몇 년간 금액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 꽤나 메리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죽은 나머지 2명은 누구였을지 아시겠나요? 다름 아닌 그 집 주인 노부부가 한날 1시에 죽었습니다. 살다 이런 일을 보게 되었다는 게 새삼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놀랍네요. 어디서 구한 건지 집에서 둘이 농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경악스러운 일이 있었죠. 시신을 수습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에 경찰 인력들이 들어가야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갔던 경찰관들이 기겁을 했다고 하더군요. 집 입구부터 시작해서 집안 곳곳에 부적이 엄청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벽지를 부적으로 만든 것 같이 온통 부적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작은 방에는 제단 같은 게 있었는데 꼭 무슨 신을 모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해외에서 살고 있었다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된 거지만 둘이 죽기 전에 유서도 있었답니다. 유서에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저승에서도 죄값을 달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전혀 알질 못합니다. 다만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돌던 이야기는 남편이 사업을 하던 중에 동업하던 사람을 죽게 했다고 하더군요.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동업한 사람을 궁지로 몰아갔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가 죽었다고 말이죠. 뜬 소문이라고 해도 부적이 그렇게까지 붙어있는 걸 감안했을 때 정말로 그에 합당한 짓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같은 공간에 살고 있던 사람 중 11명이 죽었고 집주인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괴이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있고요. 그 이후 아들이 집을 내다 팔았지만 아직도 그 집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사람들도 잘 살고 있고요. 가끔 그 집 앞을 지날 때가 있는데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어서도 복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흉가라는 게 꼭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 있고 이런 곳을 흉지 중의 흉지라고 하죠. 그 많은 부적을 붙였다는 걸 봐서는 아마 계속해서 집주인들도 시달렸겠죠. 문제는 그 여파가 다른 집에까지 가버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에게 복수하고자 했던 원혼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가했던 거겠죠. 다만 궁금한 건 수십 년은 넘게 버텼던 사람들이 왜 돌연 죽었을까입니다. 갑자기 죄를 뉘우치고 목숨으로써 용서를 빌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죠. 어느 순간부터는 원혼을 막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참, 만약 정말로 저승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들은 그곳에서도 불행하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